안녕하세요. 술과 낭만을 좋아하는 낭만주당입니다. 예전에는 위스키는 아재의 술로 인식되었는데요. 요즘에는 MZ세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대에서 위스키를 즐기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위스키를 포함한 술에 대해 알고 마시면 더 좋은 술 위스키.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가볍게 위스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위스키병에 있는 라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나 샵에 갔을 때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라벨에 위스키라고 써있는 위스키가 있고 위스키라고 써있는 위스키가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같은 위스키인데 어떤 것은 이가 있고 어떤 것은 이가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친구가 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것을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위스키 모두 맞는 단어입니다. 이가 있고 없고는 철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스키, 아일랜드에서는 위스키, 미국에서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영향을 받아 주로 위스키, 캐나다는 위스키, 일본은 처음 증류소를 만든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하여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은 위스키를 씁니다. 위스키의 어원은 게일어인 위스게 베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스게는 게일어로 물을 의미하고 베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생명의 물이라는 명칭은 초기에 증류주들을 불렀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해열이나 강장, 소화 등을 위한 약으로 증류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랍의 증류 기술이 십자군 전쟁 이후 수도사들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어 위스게 베아는 위스키로 오드비는 블렌디로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싱글 몰트 위스키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몰트란 위스키의 한 분류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스키는 메가제조, 제분, 담금, 당화, 발효, 증류, 숙성, 병입 등의 과정을 거쳐 위스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각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가제조. 위스키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곡물 준비라는 메가 제조를 거쳐야 합니다. 보리를 물에 2-3일 정도 담급니다. 그 후 4시간이나 8시간마다 보리를 뒤집으며 싹을 틔웁니다. 이 과정을 3일에서 7일 정도 진행하고 그런 다음 발화된 메가에 온도를 높여 건조시켜 발화를 멈추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조 시 피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분. 효과적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메가를 적절한 크기로 빻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담금. 분사된 메가를 뜨거운 물에 담궈 담금액, 즉 메쉬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당화. 담금액이 잘 섞이도록 잘 저어주면 효소 작용을 도와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메가, 즉 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발효. 메가즙을 발효통에 옮기고 효모를 넣어 이틀에서 3일 정도 발효시킵니다. 여기서 알코올 도수 약 7에서 8%의 발효액, 즉 워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증류. 발효액을 증류기에 넣어 증류합니다. 증류 방식에는 단식 증류와 연속 증류가 있는데 싱글 몰트는 단식 증류 방식으로 2번의 증류를 거치게 됩니다. 1차 증류기는 워시스틸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알코올 도수 20에서 25% 정도의 증류액이 만들어집니다. 2차 증류기는 스프릿스틸이라고 부르고 알코올 도수 60에서 80%의 증류액이 만들어집니다. 2차 증류 시 초반에 나오는 알코올을 초류, 중반에 나오는 알코올을 중류, 후반에 나오는 알코올을 후류라고 합니다. 초류와 후류에는 불순물과 안 좋은 물질들이 있기에 증류를 사용하여 위스키를 만듭니다. 연속 증류 방식은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한 번의 증류로 연속적 증류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높은 도수의 순수한 알코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숙성. 증류기에서 탄생한 투명한 색의 증류원액, 즉 스프릿을 오크통에 채웁니다. 물과 함께 알코올 도수 55에서 70%를 맞추어 3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여덟 번째, 병입. 오랜 기간 숙성된 위스키는 최종적으로 여러 방법에 의해 병에 담기게 됩니다. 오크통마다 품질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위스키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많은 오크통의 위스키를 큰 통에 넣어 섞어주는 블렌딩 과정을 거치게 되고 물을 타서 40% 이상의 원하는 도수를 맞추어 줍니다. 여기서 단일 오크통에서 바로 병입을 할 수도 여러 오크통에서 위스키를 섞을 수도 있는데요. 싱글 캐스트, 싱글 배럴이라는 것은
한 오크통에 담긴 위스키를 병입하는 것인데 물을 섞을 수도 물을 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싱글 캐스트, 싱글 배럴 프루프는 한 오크통에 담긴 위스키를 물에 섞지 않고 병입을 하는 것입니다. 캐스크 스트렝스 배럴 프루프는 물을 섞지 않고 병입하는 것인데 싱글이라는 단어가 빠졌기에 여러 오크통에 위스키를 섞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위스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위스키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산지에 따른 분류 방법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를 필두로 아일랜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제피니즈 위스키에 대하여 각각의 위스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위스키 철자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위스키로 세계 판매량이 제일 많은 위스키이기도 합니다. 스카치 위스키의 정의로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중류소에서 메가나 곡물 원료에 물로 당화 후 효모만 첨가하여 발효시켜 증류기를 이용하여 알코올 도수 94.8 이하의 증류주를 만들어 7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오크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시켜 물과 캐러멜 색소를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병입 시 알코올 도수 40% 이상으로 만드는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 스카치 위스키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원료와 증류소를 기준으로 하여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한 곳의 증류소에서 메가로 만든 위스키로 단식 증류기를 사용하여 만든 위스키입니다. 전체 스카치 위스키 판매량에서 10%를 차지하지만 판매 금액은 30%를 차지합니다. 글렌피딕, 더 글렌리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는 한 곳의 증류소에서 메가와 다른 곡물을 혼합하여 대부분 연속 증류기를 사용하여 만든 위스키입니다. 헤이그 클럽, 로크로몬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2곳 이상의 증류소에서 몰트 위스키를 혼합하여 만든 위스키입니다. 몽키 숄더, 조니 워커 그린 라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블렌디드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는 2곳 이상의 증류소에서 생산된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하여 제조한 위스키입니다. 그란츠 엘러멘터리 에잇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의 분류인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하나 이상의 싱글 몰트 위스키와 하나 이상의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하여 제조한 위스키입니다. 전체 스카치 위스키의 판매량과 판매 금액의 64%를 차지합니다. 조니 워커 블랙 라벨, 밸런타인, 시바스 리갈, 듀어스, 벨, JMB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카치 위스키의 특징으로는 피트의 사용인데 피트는 나무나 풀 등의 식물질이 부식되지 않고 퇴적되어 형성된 석탄에 비해 탄화가 덜 된 퇴적물입니다. 이탄 습지는 스코틀랜드 등지의 늪지대에 많이 생성되어 있으며 메가를 건조할 때 사용합니다. 피트를 태워 메가를 건조하면 연기가 스며들어 약품, 소독약 같은 독특한 향을 풍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카치 위스키만큼 유명한 아메리칸 위스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위스키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영향을 받아 위스키 철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메리칸 위스키의 정의로는 곡물로 만들어야 하고 95% 이하로 증류하고 오크통에 저장하여 병입 시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메리칸 위스키의 분류에 대해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의 기준으로는 주 원료와 주 원료의 함량 그리고 안쪽으로 그을린 오크통의 사용 유무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주 원료가 옥수수이고 51%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쪽에 그을린 새 오크통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위스키라고 생각되며 짐빔, 와일드 터키, 에반 윌리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이 위스키는 주 원료를 호밀을 사용하고 함량을 최소 51%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그을린 새 오크통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제락 라이 위스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트 위스키, 몰트 위스키, 라이 몰트 위스키는 주 원료를 밀, 메가, 호밀 메가를 사용하여 함량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안쪽을 그을린 새 오크통을 써서 제조한 위스키입니다. 마지막으로 콘 위스키가 있는데 주 원료를 옥수수 80% 이상을 사용하여 그을리지 않은 새 오크통이나 숙성을 거치지 않은 위스키를 말합니다. 멜로우 콘 위스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위스키가 있는데 2년 이상 숙성한 위스키에 붙이는 문구이고 숙성이 4년이 안 된 위스키는 숙성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래서 숙성기간이 표기가 안 된 위스키는 4년이 넘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테네시 위스키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잭 다니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크게 보면 버번 위스키이나
테네시주에서 생산하는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위스키는 아랍의 증류법을 배운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처음으로 위스키를 증류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위스키에 대한 정의로는 아일랜드에서 증류하여야 하며 아일랜드의 몰트를 포함한 곡물을 사용하고 700리터를 초과하지 않은 오크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하고 병입 시 알코올 도수가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증류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분류로는 스카치 위스키와 유사하며 다른 특징으로는 파스틸 위스키라는 분류가 있는데 주로 구리 단식 증류기를 사용하여 매가 최소 30% 이상, 볼이 30% 이상, 기타 곡물은 5%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하며 두세 번의 증류를 하여 제조하는 아일리시 위스키를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레드브레스트, 그린스팟이 이에 해당하는 위스키입니다. 가장 유명한 아일리시 위스키로는 제임슨, 탈라모어듀, 부시밀즈가 있는데 이 위스키들은 모두 블렌디드 위스키로 대표적인 아일리시 위스키입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디언 위스키인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다 보니 미국에서 많이 소비가 되므로 판매도 미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의로는 곡물을 사용하여 3년 이상 작은 나무통에서 숙성하며 병입 시 도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호밀, 옥수수, 보리 등 여러 곡물과 혼합된 블렌디드 위스키로 특이한 점은 향미료를 첨가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숙성한 꼬냑, 버번, 포트와인 등이 최대 9.09%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크라운 로열, 캐나디안 클럽, 블랙벨벳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패니즈 위스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미국에 이어 위스키를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타케츠루 마사타카가 스코틀랜드 유학 후 귀국하여 토리이 신지로와 야마자키 증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아 위스키 철자를 사용합니다. 타케츠로 마사타카가 10년 후 야마자키에서 나와 니카 증류소를 설립합니다. 재패니즈 위스키의 정의로는 일본 증류소에서 생산, 일본 내에 발화된 곡물을 사용하여 95% 이내로 증류하여야 하며 700리터 미만의 나무통에서 3년 이상 숙성하여 병입 시 최소 알코올 도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징으로는 효모나 박테리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향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싱글 몰트 위스키로는 야마자키, 요이치, 하쿠슈 등이 있고 블렌디드 위스키로는 산토리, 블랙니카, 히비키, 타케츠루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위스키에 관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위스키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위스키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스키에 대한 정보를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위스키의 위스키와 위스키의 이 차이는 철자의 차이일 뿐이며 나라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위스키 라벨을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분류들을 적용하여 어느 것인지 알면서 마시는 것도 위스키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위스키의 맛과 향이 아닌 정보를 위주로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위스키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한 맛과 향에 대해 알려드린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술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 여러 술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술도 낭만이다. 또 봐요. 낭만.